오늘 이 제목 그대로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한 강의를 2시간 정도 준비를 했고요. 저는 광고 기획을 한 30년째 하고 있고요. 원래 계획은 이렇게 오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회사인 비가이즈 커뮤니케이션을 좀 만들었고 적은 인원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며 한 4년째 이 회사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눈 안 팔고 30년 동안 그 광고만 계속 기획해왔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번에 아마 공공외교라는 걸로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공공외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고 이것을 마 교수님한테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거를 다시 또 하나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어딘가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 올려서 공유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표를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여 오늘 3가지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인가, PPT 슬라이드 작성에 관한 팁, 저의 팁이겠죠. 이 팁이 한 앞 시간에 좀 다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영상을 어떻게 메이킹할 것인가가 이제 2번째 시간에 좀 다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제가 파워포인트 3.0 시대부터 파워포인트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95년입니다. 1995년. 그때부터 사용해서 지금까지 파워포인트의 눈부신 발전을 같이 해왔는데 이 파워포인트가 메인 툴이 될 것이고요. 여기 구글과 유튜브가 또 없었으면 최근에 프레젠테이션의 이 멀티미디어의 화려함들은 전혀 담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구글과 유튜브의 도움을 받아서 주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구글은 사실 이미지를 검색해서 다운받는 것들을 많이 쓰고요. 기타 여러 가지 영어 단어를 모른다거나 뭐 이런 거 쓸 때 하는데 사실 네이버나 다음보다 구글이 이미지 참고 DB가 훨씬 좋기 때문에 구글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쓸만한 이미지들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고요. 당연하지만 영상 자료를 얻을 때는 유튜브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과 유튜브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파워포인트를 메인 테이블에 놓고 어떻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나가고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것인가 가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첫 번째 관건은 사실 형식이 아니고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안 좋으면 아무리 기법이 화려해도 프레젠테이션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프레젠테이션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은 발표입니다. 발표.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어떤 내용을 결과를 가지고 뭐 과정이나 결론을 가지고 어떤 사실 따위를 세상에 널리 드러내 알림이라고 이제 사전적인 정의가 되어 있어요. 발표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표를 한다. 내가 준비한 내용을 대중에게 발표한다는 건 똑같은데 프레젠테이션은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이렇게 발표라고 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아니고도 뭐 브리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기자들 이야기하는 것도 브리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연설도 있어요. 연설도 있고 지금 제가 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강의. 그리고 웅변도 있습니다. 그 어나운스먼트라고 그냥 브리핑과 좀 다르게 그냥 발표, 그야말로 발표 하는 세상에 공표하는 것들도 발표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 단어로 프레젠테이션은 다르게 표현을 또 써요. 분명히 이 단어와 뜻이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 프레젠테이션은 도대체 이런 것들과 무엇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좀 따져보도록 하죠. 혹자는 프레젠테이션을 이 2가지의 약자라고도 해요. 프레젠트 플러스 커뮤니케이션. 이건 뭐 공식화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다른 강사들의 주장은 뭐냐면 어떤 선물을 세상에게 주는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프레젠테이션을 화려해야 하고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의미로 프레젠트 플러스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의미로 좀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강의와 프레젠테이션의 차이를 좀 구분해 보면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무엇을 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좀 더 명료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나누는 차이는 가장 큰 것은 청중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강의와 프레젠테이션을 대하는 청중의 태도가 달라요. 여러 명을 앞에 앉혀놓고 나를 바라보게 한 상태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건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앉아서 저의 얘기를 경청을 하고 듣고 있는 청중의 태도가 강의와 프레젠테이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선 강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오픈마인드시죠? 제가 얘기하는 걸 최대한 들으려고 오픈마인드로 앉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흡수하려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적는다든지, 자기가 내 의견과 저 의견이 다를지어도 지금은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흡수를 하실 거예요. 그건 농담이지만 고액의 수익료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본전을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막 최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하실 거고, 그런데 프리젠테이션의 경우에는 정반대예요. 청중은 굉장히 클로즈드 마인드로 접근을 합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프리젠테이션은요, 대부분 어떤 광고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PT예요. 예산이 10억, 20억, 건 100억 이런 거를 걸고 5개 회사, 4개 회사를 들어오라고 해서 준비한 시안을 발표해라. 그 발표의 순간이 프리젠테이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중은 평가자의 태도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자의 태도이기 때문에 특정 주제, 이번에 주제가 공공외교이면 이것을 듣는 그 청중은 공공외교 혹은 외교에 대한 자기의 주관이 이미 존재를 해요. 그거를 깨고 들어가야 합니다. 굉장히 비평적인 시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갖고 있어요. 아직 지불하지 않아. 후불이기 때문에 내 의견을 보고 인정이 되면 돈을 주고 아니면 그냥 돌아와야 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차이는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정리하면 강의자의 임무는 되도록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그 임무이죠. 프리젠터의 임무는 되도록 많은 청중의 공감을 얻는 겁니다. 청중에 더 많은 공감을 일으켜내는 것이 프리젠터의 임무예요. 같은 결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결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딱 주어진 시간 내에 나의 주장을 청중에게 설득해내야 합니다. 공감을 시켜내서. 그래서 저건 맞는 말이야. 우리에게 탁 쳐지는군. 저런 주제를 발견해냈다니 나는 인정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다수에게 나의 의견을 설득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 설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설득을 하려면 자기 주장을 어떻게 하든 설득해야 되고, 여기에 또 하나의 기법이라기보다는 그 중요한 설득을 하려고 하면 설득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지를 알아야지만 설득이 가능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주제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걸 깨자. 라거나 저 사람의 지식은 여기까지이니 전혀 모르는 지식을 던져주자. 라고 하는 청취자의 어떤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어떤 공공외교에 대한 연구를 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설득의 과정은 우리가 고생한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결론을 공감시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주제라면 설득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설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프레임이 이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So what? 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한 여정을 함께 해보자라는 것은 영화나 그쪽에서 하는 일들인 거죠. 로드무비 찍을 때 하는 거고요. 이 스마트한 여정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의 결과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으로 반드시 달려가야 합니다. 이래야 한다라고 주장하십시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 결론을 분명히 내리고 마침을 딱 찍어 나가는 식으로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적인 설득을 하기 위한 기자재로 멀티미디어가 동원이 되는 거고요. 그 기자재 중에 하나로 파워포인트가 있는 거죠. 유튜브에 영상이 있는 거고. 그 주장은 하나일수록 좋습니다. 한 가지 주장을 딱 얘기하는 게 좋아요. What to say가 뭐냐면 이 광고를 통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대단히 중요하고 강조하냐면 대부분 이걸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하다 보면 여러 명이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굉장히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What to say를 정해놓으면 여간에서 바꾸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 건가에 앞단을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해나가시면 내용을 좀 단단하게 잡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What to say라는 말을 명심하시고요. 자, 이런 설득의 과정인데 저희가 하나의 주제를 잡았으면 이런 설득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이제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과정이 이제 따라오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이번 학기 말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상상이 될 거예요. 엄청난 화면에 불이 암전이 되어 있고 모두가 나한테 집중을 하면 굉장히 멋있는 목소리로 설득력 있게 저를 설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PT 현장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주 산만하게 그지없어요. 프레젠테이션 항상 굉장히 힘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평가자의 인식의 저장고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박따박 잘라서 편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 원칙이에요. 완벽함이랑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이다. 첫 번째, 하나의 PT에는 하나의 폰트를 써라 합니다. 하나의 슬라이드에 하나의 폰트를 써라. 이게 또 이 폰트를 쓰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파워포인트를 잘한다 못한다를 단박에 구분할 수 있어요. 맑은 코덱 쓰는 사람들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본 폰트 쓰는 사람들은 그렇고요. 폰트를 이것저것 막 섞어 쓰잖아요. 완전 초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폰트를 저 폰트는 뭐지?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폰트를 써서 작업을 하면 일단 좀 써봤네. 좀 제 양반 좀 해봤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폰트가 의외로요. 슬라이드에 일관된 느낌을 만들어주는데 거의 90%에 작용을 합니다. 그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10%들은 굉장히 이 폰트를 잘못 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산만한 슬라이드를 만들어요. 대략 이런 폰트들이 프레젠테이션에 즐겨 쓰여지는 폰트들이에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폰트는 중간에 있는 HG 꼬틱C라는 폰트고요. 저는 이제 버릇처럼 하는 거가 뭐냐면 볼드 체를 쓸 때 볼드 버튼을 안 누르고요. 그냥 80대 그냥 써요. 볼드 버튼 누르면 폰트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꼬딕C를 썼으면 꼬딕C라는 하나의 폰트에서 20과 80을 섞어 쓰면서 볼드하고 얇은 효과를 줍니다. 최근에 광고업계에서는 거의 꼬딕C가 평정을 했어요. 그냥 누구나 다 꼬딕C를 씁니다. 한 페이지 정도 그냥 간단하게 딱 해서 약간 긴장을 풀어주면 이 정도로 폰트를 싹싹 돌려써서 손글씨 쓰거나 이런 식이 되는데 어쨌거나 주조가 되는 폰트는 한 가지로 일관되게 쓰시길 바랍니다. 이 폰트에 의외로 또 파워포인트 초급자들은 잘 안 쓰는 것들이 자간 조정이에요. 자간 조정 같은 게 이렇게 보면 있거든요. 이렇게 같은 문자도 자간을 좁혔을 때와 넓혔을 때의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슬라이드 만들 때 좀 벙벙해 보여. 굉장히 벙벙해 보여 그러면 자간을 좁히신데 타이트하게 조정을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하나의 블록으로서의 문장이 단단하게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쫙쫙 늘려가지고 듬성듬성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잘 보이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간 옵션은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쓰면 굉장히 유용한 옵션입니다. 두 번째는 한 PT에는 하나의 템플릿을 써랍니다. 요건 약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템플릿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원 PT, 원 템플릿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폰트와 배경이 하나의 문서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되면서 어를 두면 하루에 모일 수는 있으나 시간이 존재한데요. 정작 중요한 내용 전달에는 방해가 됩니다. 템플릿과 폰트가 다 페이지마다 다르잖아요. 이럴 때에는 사실은 시선이 내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템플릿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역동적이라기보다 약간 화려한 움직임 이런 쪽에 시선이 분산이 돼서 내용에 집중하는데 되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통일된 색채와 배경으로 하나의 문서를 정리할 때 일관된 시각적 언어가 형성이 돼서 내용 중심의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전달력이 극대화되고 많은 소중의 공감을 일으키려는 본연의 PT의 목적에 부합하게 되죠.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데 일관된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쓰고 있는 이걸 썼으니까 100페이지짜리를 쓰는데 이걸 써야 돼 라고 좀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정한 구간, 일정한 구간, 한 10페이지 정도의 하나의 내용을 전달할 때는 하나의 템플릿. 그 다음에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5페이지 정도는 또 다른 템플릿. 이렇게 쓰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지를 쓴 거지 템플릿을 바꾼 게 아니야. 이 청중에 화면을 쓰려고 이미지를 굉장히 크게 써가지고 글자를 강조하려고 쓴 건데 사진을 작게 쓴다거나 해가지고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고 템플릿을 바꾼 거라기보다는 이미지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싱글 마인드 프로포션 슬라이드 작성의 그 포인트는 하나의 폰트, 하나의 템플릿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의 슬라이드에 하나의 메시지를 담아냅니다. 하나의 메시지. 러시아 유럽 시장은 현재 총 10조 원의 규모이고, 모스크바가 거의 절반인 40%, 그다음에 나머지 3대 도시까지 넓히면 3대 도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80%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메시지 담고 있어요. 10조 원 시장에 모스크바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어쩐지 슬라이드는 굉장히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저희가 설득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요소가 밸런스가 너무 대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1, 2, 3가 없이 대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 내용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레이아웃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ABC라고 해요. 가장 주조가 되는 그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 차근차근 던져줘야지만 뭐 전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밸런스가 AAA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어를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조정을 해봤어요. 자, 똑같은 내용을 갖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줘서 10조원과 80%와 40%를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앞에 있는 그래프는 러시아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했는데 그냥 그걸 따왔으면 좋겠다. 내가 따로 그리지 말고 그 러시아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거칠대로 그 이미지 capture 받아가지고 써주는 게 낫겠다. 지금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는 그 러시아 통계청 자료는 아니에요. 구글에서 제가 이메일 갖고 온 건데 이게 막 러시아로 써 있거나 그러면 되겠죠. 이거를 좀 더 극적으로 하자면 저는 여기서 모스크바 일개 도시 쉐어가 40%나 된다.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모스크바를 먼저 공략을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꾼 거는 훨씬 더 전달이 쉬울 것 같아요. 모스크바만 넣어주고요. 이거 모스크바잖아요. 이름이. 모스크바고 10조 원의 러시아 유학생에서 모스크바가 40%다. 라고 하고 나머지 3개 도시까지 합쳐도 80%가 된다는 말로 하면 됩니다. 말로 하면 되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나와 있다. 라고 해서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전달은 다 끝내는 이런 어떤 상표 구성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슬라이드에 하나의 메시지를 담는다는 어떤 개념에 훨씬 더 충족할 것이고 하나의 메시지를 더 강하게 전달해주는 방법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노력을 하시면 될 거예요. 싱글 마인디드 프로포지션이라는 거에서 지금 그 파워포인트의 형식을 어떻게 만드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어떤 내용, what to say를 어디서 정할 것이고 이 한 가지 얘기를 어떻게 하나하나 설득을 해서 이끌고 와서 결론으로 던져주게 되는 과정을 만들어줄 것인가가 프레젠테이션을 설계하는 어떤 방법이고요. 거기서 중요한 원칙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PT는 하나의 폰트다. 하나의 PT는 하나의 템플릿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의 슬라이드에는 하나의 메시지를 담는다. 그래서 던져주고 넘어간다는 것이고요. 이게 모이면 하나의 PT에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결론을 내어주는 설득력이 높은 PT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슬라이드 작성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이 얘기입니다. 그 읽게 만들지 말고 듣고 보게 하라인데요. 이거는 사실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 그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회사에 다닐 때 일본 출장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그 도쿄에를 뭐 한 달에 한 번, 당일날 갔다 당일날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지하철입니다. 일본 도쿄는 지하철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서울도 그렇고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지하철에서의 일본 대중들은 다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이나 신문을 보고 있어요. 즉 활자를 소비하고 있어요. 활자.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 타보면 대부분 드라마를 보고 계세요. 혹은 뭐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그 영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셔도 일본의 광고는 글이 많아요. 글이 많아서 읽게 만듭니다. 한국의 광고는 글씨를 많이 써놓으면 다 망했다 그래요. 다 글씨 씌우고 임팩트는 영상이나 오디오로 청중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의 굉장히 큰 문화 소비의 형태의 차이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은 이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PT를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가 그 지향하는 바인 그 보게 만드는, 와치하게 만드는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우리 정서에 잘 맞는 어떤 보게 만드는, 읽게 하지 않는 이런 어떤 그 슬라이드와 PT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일원의 하나로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프레젠터가 있고 스크린이 있고 PPT 장표를 띄워놓고 중간중간 영상이 들어가는 형태로 발표를 한번 할 것이고 이 발표의 전체 내용 하나의 영상으로 묶이는 이런 식의 영상 콘텐츠도 또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그 PPT 슬라이드 내 영상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집중력과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프레젠터가 이제 라이브로 그 사람 대면으로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하는 현장에서의 저 화면 내에서의 영상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PT 자체를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뭐 공모전에 제출한다던가 그렇게 달라 그러면 이 PT 자체가 하나의 영상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라이드에다가 영상을 삽입한 거는 영 다른 작업이야. 전혀 다른 작업인데, 유튜브에서 무지하게 많이 보시는 것들이 그것들입니다. 그걸 정리해보면 우리가 할 작업은 한 3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그 학교에서 발표할 때 PT를 하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담는 거예요. 라이브하게. 그거를 영상화 시키는 거죠. 뭐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프레젠터가 등장을 하지 않고 화면은 화면대로 가면서 더빙을 해갖고 아웃보이스 녹음을 해갖고 전달력을 만드는 거고, 아마도 여러분이 구사하시기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녹음입니다. 그 화면은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할 것이고, 중요한 게 보이스이기 때문에 같은 녹음을 하실 때에는 영상을 막 붙였어요. 슬라이드를 만들고 여기 영상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앞에는 뭐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프레젠터라는 걸 우리가 아이폰으로 찍었어. 폰으로 찍어서 붙이기를 했어. 라고 했으면은 그 전체를 관통하는 프레젠테이션 보이스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녹음을 해서 일관된 오디오 캐릭터를 만들어서 입히셔야 합니다. 이런 거죠. 후자의 경우에는 아마 녹음을 한 번에 하실 것 같은데, 위에 있는 경우에는 예컨대 강의실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면 막 울릴 거예요, 소리가. 그러면 계속 그냥 그렇게 녹음을 하세요, 끝까지. 녹음을 해서 오디오 클립을 놓고 그 위에 슬라이드를 얹힌 형식으로 해서 일관된 오디오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공적인 발표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브리핑, 강의, 강연 등과 굳이 구분되는 개념으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프레젠테이션은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청중의 공감을 얻어내는 과정, 즉 설득의 과정입니다. 유튜브에서는 프레젠테이션 강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강좌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공감을 얻고자 하는 주제 또는 주장을 설득시켜 나가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장을 선명히 하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슬라이드에 하나의 메시지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그렇게 편해지지 않나요? 주의하실 거는 이 BGM인데, BGM이 주는 효과는 좀 더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과, 이 목소리에 좀 더 인기를 넣어주는 것과, 그 다음에 내용 전달을 좀 쉽게 해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용 전달을 쉽게 해주기 위한 BGM이기 때문에 랩 같은 거 넣으시면 안 돼요. 가사가 막 들리면 안 되고요. 연주곡으로 탁 깔아주시고, 볼륨은 제 목소리보다 밑에 깔아서 그냥 잔잔하게 깔아주는 음악으로 연주곡 같은 거 쓰시면 훨씬 더 보는 사람이 편합니다. 보는 사람이 편한 걸 만들 수가 있고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이 PT를 보는 사람은, 청중은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고자 하는 약간 다친 마음으로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이게 길면 길수록 설득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10분 내외로 잡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주인공은 프레젠터예요. 화면이 아니고요. 모든 집중은 저의 이야기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화면이 막 화려해지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화면은 나를 집중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레젠터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터는 리허설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말을 자신있게 또박또박 해라. 공존죽기라 그러죠. 땅바닥 보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 컨택에 자는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아이 컨택을 하면서 PT를 하면 굉장히 저 사람이 자신감 있게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리허설 여러 번 하면 이렇게 청중을 응시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내 내용을 100% 숙지하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PT의 강약이 생겨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리허설을 많이 하다 보면 슬라이드도 더 줄여지게 돼요. 이거 빼자. 이거 필요 없다. 이거 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점점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10번, 20번, 30번 반복을 하게 되면 만렙이 되는 거죠. 만렙. 빵 어느 순간 터져요. 30번쯤에 터지든지 25번에 터지든지 됐어. 이 느낌이야. 이렇게 터지고요. 설득력이 플러스 1 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 이런 수준에 도달하게 되겠죠. 이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최근 몇 주간
교수님보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고민했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마인드로 설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리허설을 하고 내 내용을 숙지를 한다면 굉장히 설득력이 높아지는 어떤 성공적인 PT를 마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매월 진짜 최종 여기까지고요. 그렇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